월세를 하면 그러면 돈 벌 수 있대요. 오, 25만 원에 살면은 하루에 8만 원만 팔면 돼요. 이제 야 이거 장난 쉽구만 이게. 식품 만드는 회사는 식품 제조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얼만큼 인증을 많이 받고 그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가의 싸움인데, 근데 그거를 다 이 엑셀이나 뭐 한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문제가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하동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엑셀 다루는 직원 한 분이 아팠어. 회사가 올스톱이에요. 더 나다운 삶을 위한 서울 밖 레퍼런스. 서울 밖을 선택한 사람들. 안녕하세요. 서울 밖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전달자 파도입니다. 여러분은 로컬 하면은 어떤 직업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한 직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까지는 다른 직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오늘은 정말로 디자이너와 개발자 출신으로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한 직업을 지역에서 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른 파도의 강희님, 경민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하는 누구이신가요? 저는 지금 하동에 살고 있는 이강희라고 하고요. 옆에 나중에 소개하시겠지만 경민님이랑 다른 파도를 같이 창업을 했고, 현재는 구황 유니버스라는 농식품 제조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동 중에서도 아주 산골 마을인 악양마을에 살고 있는 디자이너 권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농식품 회사 법인 준비한다고는 하셨지만 다른 파도 오래 활동을 해 오셨으니까 같이 여쭤볼게요. 다른 파도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더 궁금해요. 어떤 일을 해왔고 거기서 두 분은 각각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파도는 이제 지역에도 디자인과 IT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했고요. 지역에서 디자인 필요한 거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개발자시니까 아무래도 마케팅, 옛날에 게임 하실 때에 가닥이 남아 계셔가지고 좀 마케팅 하는 거 잘 하셨고,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고 어떤 메시지 전달해야 되고 그런 브랜드 디자인을 좀 많이 맡아 했던 것 같아요. 강희님이랑 경민 두 분 다 하동에서 자라서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동에 돌아오기 전에 서울과 부산에서는 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서울에서 게임 개발자였습니다. 그래서 19살에 취업을 해서 25살, 4살, 아직 한 6년, 7년 일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 하동이 이제 고향인데 너무 한번 도시에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 꿈을 찾아서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게임이라는 쪽에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업으로 하면서 이제 살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되게 개발자들이 막 대단한 직업처럼 이렇게 좀 많이 소개돼서 기분은 좋은데, 제가 처음 이제 개발자 됐을 때는 항상 야근,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야근 많고, 그래서 매일 거의 뭐 막사 타고 퇴근하고 또 아니면 첫차 타고 퇴근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런 식의 이제 삶을 한 5년 정도 살고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한다고 부산에 있었는데 그냥 디자인을 열심히 배웠고, 디자인 배우는 데 있어서는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뭐 힘든 거 이런 건 없었는데, 좀 그래도 계속 살 수는 없겠다 싶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도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좀 부산이다 보니까 좀 청년 취업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많이 배웠고 너무 재밌는 거 알겠고 막 뭔가 세상에 뭘 해보고 싶은데, 디자인 일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서울로의 취업을 조금 생각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서울로 안 가고 이제 바로
하동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랬던 이유는 뭐였어요? 이제 하동에 온 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부산에서 이제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고향인 하동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딱 처음에 생각했던 게 내가 하동에 한 달 이상 있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네. 스스로 좀 생각했어요. 당연히 디자이너는 서울에 가야 된다는 무슨 공식이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에 취업을 하려면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카페에서 막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는데 강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강희님이 뭐 옆에서 저는 하동에 젊은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게 그냥 있을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카페를 하고 계셨고 심지어 좀 잘 되는 카페였고 재밌어 보이고 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다가 제가 디자이너라는 거를 주변에서 좀 아시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외주를 많이 맡았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사업도 하게 되고 갑자기 대표 그 사업자도 내고 그냥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강희님이랑도 작은 프로젝트 하다가 또 창업을 하게 됐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저 인생에 별로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네요. 저 다른 인터뷰에서는 그 강희님이 그 본인은 이제 개발자였다가 커리어를 완전 전환해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민님은 하동에서 사는데 계속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맞아. 저는 그렇게. 저도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인디게임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게임 개발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사실 그 회사가 되게 큰 회사를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만드는 거랑 게임 비즈니스를 이렇게 돌아가는 산업에서 한 일원으로 사는 거는 되게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돈을 쫓아야 되고 뭔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조금 더 우리 게임에 많이 빠지게 할지 이런 걸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데서 현타가 좀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게임의 재미보다는 어떤 마케팅 지표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은 도움이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치앙마이 이런 데로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커리어를 한번 전환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외국에서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뭐 만들어 봐야지 뭐 어떤 서비스 개발해야지 이런 꿈을 안고 이제 회사를 그만뒀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가려는 준비하던 중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피하듯이 이제 하동으로 왔죠. 왜냐면 서울에 뭔가 친구들한테 다 소문내고 나 이제 서울에 안 살 거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다시 또 취업하면 약간 모양이 빠지기도 하고 그냥 그리고 19살 때 취업을 했다 보니까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쉬러 그냥 집에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있다가 보니까 너무 괜찮네? 근데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외주는 하기 싫고 그리고 뭐 제일 가까운 게임에서 어디지 찾아보니까 막 부산에 하나, 뭐 창원에 하나, 뭐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래머인데 취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지 하다가 취미로 제가 커피랑 빵을 원래도 좀 좋아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유행하던 도넛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동에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랑 접목을 시켜서 카페 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이제 카페를 열었고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게임의 마케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의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인기 카페로 약간 좀 열심히 만들었죠. 그때 당시 하동 최고 인기 카페였던 거 아니에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소문도 났어. 노티드에서 뭐 도넛을 배운 사람이 거기 내려와서 차렸다더라. 뭐 그런 소문이 났대요. 사실은 아니었죠. 사실 그 당시에는 그 도넛이 여수, 광양, 순천 이 지역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거의 광주까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경민님이 저희 카페에 놀러를 온 거죠. 사실 지역 청년 모임에서 한두 번 안면은 좀 텄는데 사실 되게 대면 했다 해야 되나? 어색하고 서로 잘 모르니까 개발자인 줄 몰랐고 저는 여기 디자이너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카페는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IT 출신이잖아요. 와이파이 잘 터지고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저도 카페에서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 의자랑 이런 것도 콘센트도 엄청 조그만 카페였는데 불구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경민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노트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기했죠. 뭐야, 나는 전공으로 돈 벌어 먹는 게 힘들다 생각해가지고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직군을 바꿔서 일을 했는데, 네, 네. 오, 할 수 있네? 생각보다. 좀 적극적이지 내가 안 왔나? 이런 이제 좀 배움, 성찰? 이런 거 좀 있었고, 그런데 약간 그런 생각도 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해봤자 얼마 벌겠어. 약간, 뭐, 많이 버나? 했는데,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좀 친해지고 나서. 얼마 버냐? 잘 버는 거냐? 그래서, 괜찮은데? 그럼 내가 여기다가 좀 숟가락을 얹으면, 여긴 디자인하고 난 네. 개발이니까. 2배로 잘 되네. 그리고 나는 해스턴을 원래 창업도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이 많았어서, 네. 뭐 창업이나 이런 대회들도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골에 있고, 디자이너고, 난 개발자고, 뭐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뭔가 한 프로젝트 해보자. 하면서 이제 먼저 그때 막 제안을 했다라기보다는 경민님이 막 어떤 일을 막 벌렸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막 도와주다가 이럴 거면 그냥 같이 할래? 해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죠. 아까 친해지고 나서 얼마 버냐 물어봤다면서. 네. 이거 아니고 안 친해졌는데 상당히 무리하게 얼마 벌어? 얼마 정도 받는데? 이랬지, 내가. 갑자기 저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개발자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코딩 가외 할까? 맞아. 너 한번 해볼래? 야, 내가 지금 이 카페 되게 잘 되는 거 같잖아. 줄 서잖아. 근데 이거 진짜 돈 하나도 안 돼. 하면서 이거 재료비 떼고, 뭐 알바, 뭐 인건비 떼고, 뭐 떼고 하면은 나 최저시급도 안 돼. 하면서. 뭐 인생이 재미없다. 근데 그때 막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과정을 되게 뭔가 두루뭉실하게 설명이 되는데 뭐냐면 저희가 둘이 안 친했는데도 대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지역에 왜 산다고 생각해? 뭐 이런 대화를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되게 진짜 교통 불편하다. 이러다가 그때 강희님이 버스 시간표 볼 수 있는 앱 만들어 볼래? 네. 만들고 저도 막 청소년들이 내가 강희님 봤을 때 젊은 사람이 하동에 있네 했던 것처럼 좀 다 이렇게 하동에 있는 사장님들이 있다는 걸 알면 좀 외로 안 나갈 텐데 이런 얘기하다가 그 하동 보물찾기라는 네. 전시도 했었고 맞아요. 자연스러워.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그때 둘이서 막 합의 털어가면서 진짜 재밌는 거 많이 했어요. 둘이서. 그 하동 보물찾기는 이제 하동 청소년들에게 하동에 있는 청년분들을 소개하는 그 프로젝트였던 거죠. 저 같은 그런 소상공인들이 네. 많은데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달달하동 막 유명하던 인스타에 떠도 애들이 목을 못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도넛 먹자고 여기 가자고 말 꺼내면은 뭐 쓸데없이 그런 데 왜 가냐 뭐 이런 얘기 할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의 제품들을 싹 들고 와가지고 이제 학교 앞에 네, 어떤 네. 공간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제품들 놔두고 네. 이제 막 바이럴 마케팅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우리 거 먹어보고 너무 그다음에 좋아했겠는데요, 그거 만든 친구들이? 형들이 뭐 하동 출신이도 있고 아니면 하동 출신 아닌데 뜬금없이 창업한 형들도 있고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되게 팝업처럼 구성을 했어요. 되게.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한 다음에 네. 작은 책으로 맞아, 책으로도 만들고. 나눠주고. 그 버스 어플 옛날에 이야기해 주셨던 게 되게 저 아직도 인상 깊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시간이 너무 띄엄띄엄 있고 뭐 카카오맵이든 네이버 지도든 그런 어플에 시골 버스들은 안 나오잖아요, 잘. 그쵸. 그래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군청에서 엑셀도 아니고 엑셀도 아니고 수기로 적힌 걸 가지고 있었다. 그때 진짜 충격이었어. 좀 여기서 해도 돼요. 근데 재밌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카페 운영하는데 네. 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거기 버스 타고 어떻게 가냐 그리고 어떻게 집으로 다시 돌아가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그럼 제가 이제 그 관광과에 연락을 해보시죠 하면은 관광과는 또 교통과에 연결해보라고 뭐 교통과는 또 영화역에게 뭐 그 버스에 네. 연락해보라고 뭐 이런 문제가 많아서 심심한데 그냥 평일에 사람도 없고 네. 그냥 코딩이나 해갖고 좀 만들자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갖고 뭔가 얼개는 다 만들었는데 네. 사실 이제 거기 들어가는 데이터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구하러 갔는데 그 한글 문서를 하나 뽑아주는 거예요. 네. 군청에 갔는데? 군청에 갔는데 네. 군청을 먼저 갔죠. 네. 근데 한글 문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지금은 이해해요. 약간 보조금으로 받는 농어촌 버스라는 개념과 시내버스는 다른 운영 주체가 다르거든요. 그럼 하동구는 일단 농어촌 버스에 대한 표만 있는 거고 네. 또 시내버스에 대한 표는 없는 상태인 거고. 시내버스는 민영이라서. 그래서 민영인 거죠. 그러니까 민영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위탁으로 맡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표를 하동군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엄청 구조가 복잡해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한 애초에 저 데이터도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애초에 버스를 타는 타겟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거든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류장에 1시간 2시간 앉아 있는 거 맞아요. 괜찮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정확한 뭐 시간 정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네.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하루에 3번 있다 4번 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차 없으면 하동을 못 오는 거고 막 돈 들여가고 버스를 막 증편하는데 얼마씩 돈이 들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그냥 데이터를 좀 잘 정리하고 편리하게 알려주면은 버스 안 늘려도 맨날 공기만 수송하는데 네, 사람을 좀 이렇게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네.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제가 만들다 보니까 네. 서버비가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나가요. 아. 근데 그럼 그걸 1년에 60만 원이잖아요. 누가 내야 되지? 내가 냈어. 그러면 거기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트래픽이 아무리 많아봐야 뭐 하루에 뭐 1명, 2명 이용할 건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1,000원씩 내 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과의 괴리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그런 버스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를 용역을 심지어 줘요, 하동군에서. 네. 그 제가 만들었던 앱 같은 거를 네. 만드는 용역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막 5억 이래요. 그런데 들어가려면 네. 스타트업 못 들어가요. 업력 5년 이상. 업력 5년 이상. 그 다음에 뭐 거기 조직원 중에 개발자가 뭐 어떤 연구원 이상. 연구원 뭐 이상. 이런 조건들이 닥치닥치 붙어가지고 저는 그냥 공짜로 만든 거 네. 이제 하동군에서는 5억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와. 동작도 제대로 안 돼. 와. 그래서 약간 진짜 너무 낭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시골에서 스타트업이 좀 뭔가 서울에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네. 하면 안 되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트래픽 기반으로 네. 공짜로 서비스 제공한 다음에 광고 붙여가지고 뭔가 이런 시스템은 절대 안 되고 아니면 관한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럼 뭘 만들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면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저희 둘이서 진짜 많이 했고요. 그게 이제 다른 파도를 만들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기술로 변화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초기에 단파도 미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냥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문제는 그런 트래픽 기반으로 사람들 많이 이용해서 광고비 받는 그런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네. 비즈니스 모델은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았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한 게 이 하동에서 도대체 누가 BMW 끌고 다니냐, 벤츠 끌고 다니냐 이런 걸 이제 조사를 많이 했죠.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이제 이 약간 아직 그 약간 그 비유적인 표현인데 은유적인 표현인데 저 사람이 자꾸 사주거나 그냥 이렇게. 약간 첫 번째는 GDP가 뭐가 제일 높지? 봤을 때 하동에는 화력발전소가 1등이에요. 2등은 농업이에요. 3등이 관광업, 4등이 뭐 공무원, 교사 이런 직업군이에요, 서비스업. 네. 그러면 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농업이다. 네. 답은 농업이다. 일단 이렇게 먼저 좀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우연찮게 농업에 이제 그 종사하는 그런 이제 형을 알게 돼가지고 얘기도 좀 많이 나갔고 네. 그리고 하동에 회사들을 찾아봤더니 네. 이유식 만드는 기업도 있고 뭐 냉동김밥 만드는 기업도 있고 뭐 이런 식품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막 네. 매출이 50억, 100억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골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 있다고 심지어 소비자들한테 물건 직접 팔아요. 그래서 뭔가 농업 쪽으로 창업하신 분들이 돈을 벌고 있긴 하구나 라는 데서 이제 좀 희망을 얻었고요. 그럼 그분들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것이 네.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길이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냉동김밥 만드는 업체랑 어떻게 이제 연이 닿아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갔더니 네. 식품 만드는 회사는 식품 제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엄청 선진국이잖아요. 식품 위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까다롭고 네. 규제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엔 다 종이에 네. 그러니까 얼만큼 인증을 많이 받고 그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가의 싸움인데 그러니까 음식 잘 만드는 건 누구나 잘하는 거라면은 핵심 경쟁력은 음식 잘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인 거죠. 근데 그거를 다 이 엑셀이나 뭐 한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문제가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하동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네. 시골에는 그래요. 경기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엑셀 다루는 직원 한 분이 아팠어. 네. 아니면 갑자기 출산 휴가를 갔어. 네. 회사가 올스톱이에요. 어떤 느낌? 올스톱이 돼요? 거의 그런 느낌인 거죠. 뭔가 결의 명세서 써주셔야 되고, 네. 퇴근 경사서 떼줘야 되고, 네. 혹은 뭐 해썹 인증 문서 같은 거 막 서명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직원분이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면은 엄청 타격이 큰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는 그냥 알바 천국에다가 네. 엑셀 다룰 수 있는 뭐 격리 직원 구합니다 하면 하루 만에 딱 구해가지고 딱 하면은 바로 또 정상화가 되는데 네. 하동에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의 니즈는 그거를 좀 자동화하고 네. 체계화시키고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막 여쭤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네. 그게 진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위기거든요. 그러네요. 이분들한테는. 사실은 제조하시는 분들 많이 구할 수 있어요. 극한 직업 보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 다 60대, 50대인 분들이 많아요. 네.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 60대, 50대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은 용돈벌이로 공장에서 4시간, 5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데 네. 이제 회사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일단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네. 혹은 그런 서류들을 자동화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혹은 그런 식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네. 이제 이런 게 필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네. 저희 회사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분들한테 납품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좀 주력으로 했고요. 네. 그거 외에 이제 마찬가지로 고객 관리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서울에는 고객 접점을 만들려면은 성수동 팝업, 어떻게 보면 시골보다 쉽거든요. 그럼 저희는 다 고객들이 우린 하동에 사는데 서울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디지털로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동에선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고객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분석할 건지에 네.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계속 컨설팅 해드리고, 개발하고, 이런 거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 그분들한테는 너무너무 필요한 네. 부분이었겠네요. 근데 특이점이 AI하게 생긴 거예요, AI가. 이게 대박이에요. 더 좋다. 더 좋은 거지.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해야지만 네. AI가 이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고 뭔가 자동화를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건데, 네. 다 종이로 만약에 되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거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 회사예요. 네. 예를 들어서 김밥 회사만 해도 김밥 종류가 130종이고요. 김밥 한 개에 들어가는 재료가 20개에서 30개거든요. 네.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이미 4,000개에서 5,000개가 넘어요. 그러네요. 그런 경우의 수가. 네. 근데 그거를 저희는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AI한테 바로 학습시키면은 네. 뭔가 돼요. 오.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회사들은 네. AI가 있어도 일단 앞 단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디지털 전환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AI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믿어왔던, 네. 이게 전 기본 전개는 그거예요. 하동엔 그 시골에는 인구가 없다. 네. 자동화를 해야 된다. 자동화를 하려면은 데이터 전환을 먼저 해야 된다. 네. 근데 그 자동화를 예전에는 제가 코드 짜갖고 만들어줬는데 심지어 이제 AI가 한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유망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뭐 개발자, 디자이너로 디지털 노마드 가능한 직종이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디지털 노마드, 뭐 물론 지금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계신 건 아니지만 뭐 하동 외에 다른 여러 지역에서 일을 받고 계시긴 하니까, 그래서 하동에서 일할 때랑 서울에서 일할 때 들어오는 일감이나 돈의 차이가 있는지, 정말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지 좀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단 기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울은 일단은 수요도 많은데 공급도 많아요. 네. 여기는 계속 수요를 억지로 만들긴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다른 파도를 창업한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재밌어서 그 막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재밌어서, 두 번째 이유는 디자인 쪽이었는데 결국에는 수요는 많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농부분들 다 창업하셔야 되고 막 뭐 제품 팔아야 되고, 그리고 옛날처럼 대형 유통보다는 이제는 온라인에서 물건 팔아야 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원 사업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로컬 관련된 지원 사업들도 계속 생기죠. 강원수 상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근데 그분들은 다 여기 있다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혹은 이런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네, 상대적으로 도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결국에는 일을 막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 대도시로 다시 돈이 가는 거죠. 크몽이랑. 크몽이라든지. 그러면은 지역을 살리겠다고 어떤 사업이나 지원금이 생겼는데 네. 사실은 그런 홍보 마케팅 피는 다시 결국 서울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라는 이제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있었고요.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하동에 다만 디자이너나 개발자로 둥지를 트고 사는 게 엄청난 진입 장벽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는 고향이니까 그거를 해냈고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우리가 다 그 수요를 먹을 수 있으면 일은 힘들겠지만 네. 돈에 있어서는 확실히 메리트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나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 다른 게 서울에서보다 생활비 측면에서도 더 나은 거 네.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골라서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건방지긴 하지만 재미있는 것 좀 위주로 네. 좀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뭐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좀 네. 더 재미있는 일들 골라서 할 수 있는 환경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디자이너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강연 카페가 있을 때 디자인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하동으로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일을 유지하셨어요? 그 처음은 뭐 고객사나 이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뭔가 사업자를 했고 프리랜서고 이제 나한테 뭔가 하동이 야생처럼 보였어요. 먹고 살아요. 네. 그래서 누굴 만나도 저는 디자이너인데 뭘 할 수 있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좀 제가 영업을 엄청나게 하고 다녔던 때라 일이 끊기지 않았어. 그런 저의 어떤 태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자기 PR. 엄청나서 저 옛날에 명함 보면 네. 장난 아니에요. 행동 이래놨어요. 제가 그 사업자 이름 행동이었어요. 인하우스 하동 이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적었어요. 네. 뭐 명함 어쩌고 다 해드리겠다. 그런 PR을 하다 보니까 네. 하동에 디자이너가 있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뭐 간판 한다며 지한테 맡겨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원동력이다. 역시 근데 태도가 진짜 제일 중요하네요. 내가 말한 만큼 내가 또 먼저 좀 내는 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디자이너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디자이너로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수월했던 점도 있고 생각보다 어려운 점도 있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점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처음 이제 대학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막 한창 취업하고 나는 하동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뭐가 왜?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디자이너가 시골에 있는 게 조금 아예 안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특히 문화생활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디자이너는 계속 감각적인 걸 채워야 되고 좋은 걸 많이 봐야 되고 그런 거 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지 않냐. 도시 그 명확한 거 없는 데서 어떻게 그런 걸 채워 나갈 거냐. 그런 게 있었고 저도 살짝 걱정은 됐는데 강희님이 그런 조언을 한 거예요. 자기는 서울에 있으면서 일만 해가지고 영화관이랑 그런 거 아무튼 안 간대요. 전시 안 간대요. 문화생활 돈도 안 쓰는데 서울에서 같은 좀 돈을 내고 사는 게 자기는 차라리 하동에 있는 게 경제적이라는 거죠. 지하철 타지 않는데 지하철 타는 비용인데요. 공감이 해야 되잖아요, 세금으로. 맞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서울에 있다고 무조건 다 보는 게 아니고 노력하면은 보는 거고 보고 싶은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동에서 돈을 좀 더 벌고 덜 쓰고 돈을 모아서 내가 서울에 가면은 그 문화생활을 그때 충족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좀 했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하동에서 진짜 돈 쓸 데가 없거든요. 올리브영 세일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뭐 그래서 돈을 모아요. 그리고 막 시골에서 맨날 나물 이런 거 먹다가 처음에 서울 가잖아요. 진짜 너무 그렇게 행복해서 그 마른 스펀지가 물을 쫙 뽑아서 그 서울의 모든 게 재밌고 다 영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 한 번에 흡수를 쫙 해주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막 항상 애들이 막 서울에 있는 애들이 자기 너무 사람 많은 거 싫고 뭐 각박하고 힘들어 이러는데 왜 서울 너무 재밌잖아. 서울 너무 사랑하게 되는 것도 관광지에서. 맞네요. 서울이 관광지. 너무 그렇게 멋진 관광지가 또 없죠. 그것이 너무 그렇군요. 생각보다 어려웠던 점은 뭐였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농업이나 이런 걸 농업하시는 분들이랑 제품 제작하는 것을 같이 이제 도와드리다 보니까 무조건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인쇄 퀄리티 이런 거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이제 하동에서 보통 경기도 이쪽으로 인쇄소가 있는데 감리를 못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보러 가려고 하는데 피치 못하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너무 약간 스트레스 받고 주변에 인쇄소가 한 개도 없거든요. 부산 뭐 이런 쪽에도 없나요? 부산도 제가 대학 다녀보니까 이렇게 왜냐면 저 선배들도 다 서울 가서 인사하고 주변에 그 잘 아는 인쇄소가 있으면은 뭐 믿고 거래한다든지 좀 뭐 빨리 가서 감리를 보고 온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한데 항상 그게 제일 힘들어서 좀 최저가로 할 때도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데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실수도 되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실제로도 진짜 많이 시간 낭비나 돈 낭비 많이 하고 그런 게 제일 힘들어. 그건 진짜 실질적인. 강님은 사동이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전 이 표현이 다른 인터뷰에서 봤는데 너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서울에서 나 나름대로 꽤 괜찮은 커리어를 쌓아왔던 개발자였는데 하동에 돌아오니까 내가 잉여인간이 뭐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할 게 이제 개발자로 할 게 없으니까 카페를 하게 됐다 라고 봤는데 완전히 다른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부침이나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했어요. 그것도 약간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21세기를 파는 개발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원시 시대로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 힘세고 이 몽둥이질 잘하고 이 삽질 잘하는 게 최고지. 컴퓨터도 없는데 거기서 뭐 코딩 잘해봤자 그게 뭔 그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제가 서울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에자일 아무튼 머시기 이런 거 잘 알고 똑똑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동 오니까 이 야생인 거예요. 여기는 운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운전할 수 있었는데 잘하지는 않았죠. 운전 아무튼 그러니까 되게 원초적인 거 있잖아요. 지식보다는 원초적인 거가 조금 더 그쵸. 힘을 잘 써야 되고 그냥 사람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 잘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공감하시죠? 되게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구나 라는 거를 일단은 많이 느꼈고요. 직업도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인력을 딱 보면은 임시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 대신 일하는 그런 계약직들 어디 가서 청소 아니면 그러니까 그 청소 차 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젊은이들이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서울에서 일하던 이 컴퓨터질 하는 거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네요. 이 시골 사회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일인 거야, 진짜로. 그때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내가 여기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당장 농사 지어야 되는데 제가 코드로 자동화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당장 가고 땅을 파야지. 비가 안 와. 내가 코드 짜갖고 비 오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불 났어. 그럼 코드 짜갖고 불을 끌 수 있는 거 아니고 빨리 튀어나가갖고 불을 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되게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리고 좀 오히려 너무 제가 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 없이 살았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저는 알바도 안 해봤고요. 완전 그 당시엔 여린 화분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알바도 안 해봤고 노가다도 안 해봤고 근데 여기 살 수 있는 애들은 노가다 해야 되고 알바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나마 이제 탈출구로 생각했던 게 자영업이었던 거죠. 왜냐면은 그래도 내가 실수해도 알바면은 제가 카페 알바를 하다가 실수해요. 그럼 욕 먹잖아요. 근데 내 가게면은 실수해도 내가 내 욕하면 되니까 그런 마인드로 이제 가게를 알아봤는데 또 그게 쇼킹인 게 제가 서울 살 때도 취미가 부동산에 붙어있는 가격대 보면서 미쳤네 하는 게 제 일가였거든요. 자격증 하는 게 아니라 미쳤네요. 미쳤네. 저랑 한 번씩 부산 가면은 미쳤다. 저것도 미쳤다. 다 미쳤다. 야, 상가 월세 2천만 원? 미쳤네 하는데 강남에 나이키메 간 거는 월세가 2억이래요. 하고 야, 미쳤네. 이랬는데, 여기도 또 미쳤네요. 25만원. 미쳤네. 여기네. 그러면
근데 막그 몇 평이에요? 10평 열- 와 그러면은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막 누가 뭐 가게 대박 나는 방법 월세의 3배를 뭐더라? 3일 안에 3일 안에 벌면은 아니다 월세를 3일 안에 벌면은 돈 벌 수 있대요. 그럼 25만 원에 팔면은 하루에 8만 원만 팔면 되네? 이제 야 이거 장사 쉽구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저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아니랬구만.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원래 코드를 다루는 사람이고 막 이렇게 네. 이과적인 뭔가가 있으니까 디저트를 했잖아요. 디저트는 과학이거든요. 약간 레시피가 정말 중요해요. 감 없어요. 감 없고 무조건 그날의 온도, 날씨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잘 통제하는 거. 그 빵 만드는 곳에 에어컨을 18도로 맞춰가지고 이게 균이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거든요. 디저트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잘 맞았었고 우연히 그러다 보니까 단가표 같은 것도 막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와 바게트 대박인데 100원으로 만들었고 3,000원에 파네 뭐 이런 거 이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도움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힘들었던 거는 제가 한 직업으로만 너무 빨리 취업을 해서 살다 보니까 경험이 없고 두려웠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어떤 저의 뭐라 해야 될까 커리어를 여기 와서 이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냥 빨리 여기서 쉬다가 다시 코로나 끝나면은 서울로 올라가든 뭐 외국을 가든 해야지 이 생각이었지 사실 계속 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면은 그 과거의 강희님처럼 지역에 가면은 내가 잉여인간이 되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금은 이제 그 정확하게 개발자의 일을 100%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하시든 그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본인들이 가진 역량으로 지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만드는 법을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거인 것 같아요. 하동에 저는 결론적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고로 왔지만 코로나19라는 사고로 왔지만 살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뭐야 이거 돈도 별로 안 벌어도 돈 나간 데도 별로 없고 저는 원래 되게 서울에서 이렇게 비싸게 살았단 말이에요. 막 월세도 왜 내는지 모르는데 비싼 그 돈 내면서 주변에 영화관도 하나도 안 가는. 근데 하동에서는 싼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완전 가성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일단 너무 하동이라는 공간이 좋았고 두 번째는 저도 자연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하동에 살고 싶다는 일단 욕심이 먼저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서 일단 살고 싶다는 마음이 확연하게 이제 들면은 이제 목구녕이 포도청이니까 뭐라도 이제 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애초에 내가 여기 살고 싶진 않았어.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면은 내가 무슨 전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전공 탓을 지역에다가 할 것 같거든요. 이 지역에는 프로그래머로 못 살아. 그럼 나 다시 서울 가야지. 어쩔 수 없네.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동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었고 지금도 사실은 살아남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하동에 계속 살고 싶고 뭐 하동이라는 행정구역이 아니고 저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찾아봤는데 메리트는 있었던 거죠.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없고 새로운 거 잘 안 하는 동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디자인이든 개발이든 엄청 이 지역에서는 조금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아마 제가 하동에서는 AI 제일 잘 쓸걸요. 예를 들면 AI를 쓰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아마 하동에서 디자인 제일 잘할 거잖아요. 디자인은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퍼스트 펭귄이 되게 용기는 필요하지만 그만큼 누리는 자유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업을 정의할 수 있어요. AI 이렇게 써야 돼요 라고 하면은 제가 먼저 만들었으니까 이제 뒤에 오신 분들은 그렇구나 하고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감함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약간 어떤 마음 이런 게 이제 있으면 한 20년 동안 쌓아온 어떤 뭔가 전공부터 시작해서 그런 지식들이 막 이상하게 튀어나와요 막. 그렇지 않나요? 결국 또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막 원래 그게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은 누가 바게트 만드는데 갑자기 막 코딩 짜가지고 원가 계산 툴을 만들어요. 근데 저는 원가 어떻게든 낮춰야 제가 최저임금이라도 버니까 하게 되는 거죠.
또 여기에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줄 몰랐는데 근데 듣고 보니까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디자이너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다면 어떤 걸 준비해서 오세요 라고 말을 해줄 만한 건 있나요? 빠른 노트북? 오케이. 빠른 것도 필요하고요. 좀 느낀 게 저는 제가 막 먼저 일 주세요 네. 이러고 다녔던 터라 당연히 그 하동에서의 디자인의 스탠다드가 나와 같지 않다라는 거는 저는 좀 당연히 좀 뭔가 피부로 배우면서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담력을 준비해 오셔라. 그게 뭐냐면 당연히 당연한 건 아니지만 좀 이런 시골에는 네. 디자이너랑 일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담력이 없는 여린 디자이너 친구들은 나한테 왜 그러지? 막 이런 시련으로 느껴질 맞아. 수가 있는 거죠. 좀 이분들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네. 좀 상처 혹은 일의 크기를 좀 조절하지 못해서 좀 너무 과로로 온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좀 딱 잘라내는 뭐 이런 결단력이나 네. 뭐 이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첫 시작을 여기서 하는 건 힘들지. 저는 경력이 네. 어쨌든 한 7년, 6년 하고 들어왔으니까 네. 일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니까 그리고 건의가 있잖아요. 저거 네. 6년 동안 일했습니다 하면은 뭐 그런 거 보지 하는데 초년이다 하면은 최대한 좀 숨기거나 약간은 좀 말을 잘하는 스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디자이너들이 특히 뭐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네. 난제거든요. 초보 디자이너들한테. 음. 그럼 이제 보통 공무원분들이랑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뭐 포스터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잖아요. 네. 비싸네 이러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거를 되게 공격적으로 받아서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러면은 그때 기죽지 않고 왜요? 왜 비싸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몰라서 그렇게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만 네네. 몰라서 상처를 주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네. 일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럴 때 아니요 내가 맞아요. 라는 확신과 담력 필요하다. 제일 중요하네요. 우리 회사의 비전이 서울이나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에 가더라도 똑같은 환경을 여기에서 구현을 해내는 거다. 뭐 최신의 IT 기술, 디자인 기술에서 밀리지 않는 체계를 가지고 노력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 이 이야기를 봤어요. 그래서 다른 파도는 어떤 식으로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일단 챗GPT 30만 원짜리 있습니다. 농담이고. 저희 최비서님이라고 그래요. 일단 똑같아요. 그 김밥 공장이랑 저희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네.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뭐 프리랜서를 써야 되겠죠? 네. 혹은 뭐 일단 그럼 시공간과 분리돼서 일하는 환경이 너무 중요한 네.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방법론들에 대한 공부가 엄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행히도 저는 그거를 너무 내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시너지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다 쓰긴 썼는데 네. 오프라인에서 저희는 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고객 접점을 만들어서 그냥 물건만 팔고 끝이 날 수도 있지만 요즘엔 뭐 CRM이니 뭐니 해가지고 고객 관리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래는 뭐 온라인에서 플랫폼 하시는 분들이 파는 세일즈 기법이나 아니면 영업 기법 같은 것들을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골의 구멍가게에다가 적용을 시키거든요. 네.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뭐 제품 구매한 다음에 뭐 저희가 술 한 잔 더 드릴 테니까 한 명 더 드릴 테니까 만족도 조사를 해주세요. 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QR 딱 찍고 최대한 빠르게 접속해가지고 간단한 정보 얻는 순간부터 저희는 다 뒤에 자동화 로직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문자도 가고 그 사람한테 또 나중에 5월이면 가정의 날이니까 또 제품 사세요부터 시작해서 이런 원래는 온라인 커머스에서 할 법한 것들을 오프라인에다가 충분히 녹여낼 수 있거든요. 그럼 또 그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또 뭐 AI 활용해서 리포트를 만들고 공유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자동으로 공유할 수 있게 슬랙에다가 세팅해놓고 질문할 수 있게 AI랑 연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야지 그 경민님이 말한 것처럼 어디에 있더라도 네. 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누가 오더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네. 거 그런 부분들 되게 저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계속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여담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내 툴이 엄청 잘 돼 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슬랙 같은 거를 쓰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안에 구성원들이 쓰는 세팅 앱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공개 안 해요. 훨씬 좋은 거 쓰는데. 왜냐면 자기네들이 핵심 강력적이니까. 저희가 쓰는 여러 가지 한글 같은 뭐 엑셀 같은 툴 네. 그런 거 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전용으로 있어요. 절대 공개 안 하죠. 바깥에. 완전 한국. 왜냐면은 그게 자기네들 핵심 강력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어떤 그 스탠다드라는 거가 네. 저는 그런 걸 좀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의 페이스북도 그렇게 하는데 이 인구 없는 하부는 저는 더 그래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 좀 과하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좋은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피벗을 하신 이야기랑 이번에 내신 하동 꿀배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지금 기업 소개 문구는 농업의 기술과 디자인을 더해 농업의 다른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던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농업이 진짜 그 농사일을 포함한 모든 그 농에 관련된 업종을 다 포함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썼던 농업은 네. 조금 포괄적인 개념의 농업은 사실 아니었고요. 농사 있고요. 농민 있고요. 네. 농촌 있고요. 네. 농업 있거든요. 그럼 농업은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농이에요. 아, 비즈니스 네. 영역에서의 농업. 그것만 저희는 사실 말하는 거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잘 됐을 때 나머지 부분들이 네. 사이드 이펙트로 부가적인 효과로 농민도 조금은 더 잘 살 수 있게 되고 네. 농촌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네. 농사가 더 재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효과들이 일어나려면 농업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했던 부분들이라서 네. 저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빅페리컴스라는 오프라인 공간을 오픈도 하고 하동꿀배주를 비롯해서 이런 상품들을 개발, 유통 뭐 이런 것까지 하고 계신데요. 회사의 방향성이 어떤 시점을 계기로 확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피벗하신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결론적으로 제가 네. 앞에 막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동에서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버는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네, 사실 네. 그게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하동에서 경민님이 디자인으로 정말 안 해본 업종이었거든요. 네. 관광, 뭐 요식업,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어쨌든 농업이라는 게 가장 크다는 걸 저희는 느꼈고 네.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이 정도면 괜찮아. 네. 이 정도면 만족해. 라는 거에 저희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업체로 만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매출 더 날 수 있는데 더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답답함이 저희 계속 쌓이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에는 저희 업의 본질은 우리 딱 약속된 기간만큼 약속된 돈만큼만 해주는 게 우리 일이지 네. 뭐 그걸 한다 해서 성공 보수를 받는 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농업이라는 업종에 특화되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쪽을 한번 바꿨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용역 혹은 외주 이런 아웃소싱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한테 맡기고 시간을 주면은 그거를 잘 수행해내는 거 그리고 잘 영업을 하는 게 이 비즈니스 모델에 돈 나오는 구석이지 네. 열심히 한다 해서 보상을 더 주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어요. 네. 이제 그래서 결론은 야 이거 우리가 우리 제품이 있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네. 우리 하고 싶은 거 해보자 라는 얘기를 경민님이랑 엄청 많이 했고요. 그리고 둘이서 이제 네. 회사 운영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막 제조, 최적화, 뭐 막 기술, 네. 막 파고드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사람이고 네. 네. 경민님은 디자인, 브랜딩,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네. 걸 더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성향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나 이제 제품 만들고 싶어. 그리고
좀 다르파도라는 회사의 전문성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좀 회사를 나누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고민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럼 저는 조금 더 농업인으로서 조금 네. 더 제조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제 이런 루트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 거고 그러면 경민님은 조금 더 우리 제품을 기획해가지고 판매하고 그리고 그 우리 제품이 또 구황 유니버스 제가 이제 새로 창업해서 제품을 만든 회사도 네. 우리 제품이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서로 저는 제품을 만들고 경민님은 팔고 메시지 전달하고 시장 반응을 만들면 제가 또 그거에 해당하는 제품을 만들고 이런 구조가 훨씬 더 재미있겠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다른 파도는 유통을 하는 회사니까 좀 더 고객 감수성이 높은 경민님이 대표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경민님이 대표로 이제 하시는 걸로 바꿨고 저는 제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원가를 절감하고 자동화를 하고 최대한의 효율화를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저한테 너무 재밌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제 구황 유니버스라는 회사를 따로 하는 거죠. 지금 이 공간도 보면은 여기가 다른 파도예요. 네. 이 벽을 넘어가면 구황 유니버스입니다. 공장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밀접하게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네요. 다만 이제 그래서 용역의 비율을 점점 좀 감사하지만 이제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그런 거죠. 처음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 이 피벗을 하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봤었거든요.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장 조사인데 다른 파도 창업을 한 이후에 내가 카페 할 때도 시장 조사 했는데 이 창업을 하면서 시장 조사를 안 했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라고 했던 그 부분이 되게 엄청 와닿았어요. 이거를 안 해서 사실은 뭐랄까요,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청년 창업가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때 어떠셨는지, 어떤 과정으로 그거를 깨닫고 어떻게 이제 또 나아가셨는지 그 이야기가 좀 듣고 싶었어요. 그 시장 조사라는 게 그러니까 창업에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시장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만들어주는 게 있고 우리 이런 거 잘하니까 일단 한번 해볼까? 그럼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저희 다른 파도를 만드는 거는 약간 후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카페는 사람들이 와, 하동에 왜 농산물 활용한 그런 베이커리, 디저트 뭐 이런 카페 없어? 그 당시엔 없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다른 파도는 너 디자이너? 나 개발자? 창업하자. 뭘로 돈 벌 건데? 그건 하다 보면 알겠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 3년 동안의 기간이 시장 조사를 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엄청 길게. 결국에는 이 꿀배조라는 거를 만들게 된 것과 빅페리컴즈라는 기존의 것도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빅페리컴즈라는 저희 공간은 해보고 싶어 해서 했어요. 하동에 다양한 상품들 모아가지고 만들면 사람들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디자인 잘하니까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모아가지고 진짜 예쁜 매장 만들었고 그럼 실제로 고객들이 왔고 야 이거는 성수동에 있을만한 그런 매장인데 왜 여기서 하세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거는 성공했죠. 근데 돈을 못 버는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래서 하동술 팔아요? 저희 와인 팔았거든요. 하동술 막걸리 팔고 하동술 내나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고객들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하동술을 그냥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하동술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되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빅페리컴즈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듣는 과정도 엄청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그거를 좀 더 직접적으로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거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시장이 인터넷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로 뛰고 막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나가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저도 저기 대표님 만나서 실제 제조 현장을 보니까 야 이런 자동화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사라는 게 뭐 이렇게 내가 내 피셜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가지고 그 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충분히 듣고 네. 그 사람들이 정말 뭐가 불편한지를 많이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고 현장을 깊게 경험하는 게 진짜 중요한 네네.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의 브랜딩 작업을 진행하신 걸 봤는데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하동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녹차라는 거를 식품을 등록을 한 가문의 증손자가 창업을 한 건데 이제 젊은 분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새롭게 상품 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마시면은 네. 안에 차인데 바카로 만든 차예요. 레몬 맛이 나거든요. 네. 목이 이렇게 시원해져요. 처음에 그 맛도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왔어. 그 디자인을 해달라 했는데 저희가 그럼 이거 어떤 상황에 먹을 것 같냐? 네. 그러면은 자기는 노래방에서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 오. 왜냐면 인내수도 좀 없어지는 효과가 있고 네. 목이 시원하니까 더 고음이 잘 날 것 같은 네, 생각이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보기만 해도 좀 시원해지는 컬러로 네. 정했고 정말 청량감이. 네. 이때 맛도 못 봤는데 바로 만들고 뭔가 저는 그 친구 얘기 들었을 때 좀 네. 올리브영에 입점된 묘차라는 생각해서 좀 어떤 매대에 올려놔도 네. 좀 이런 게 잘 보이고 네. 드러날 수 있는 타공을 했고 좀 바로 마이크가 있으니까 네. 아 노래 부를 때나 강연할 때나 내가 말을 해야 될 때 필요한 제품이구나 좀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빅페리컴즈 오프라인 공간 왜 만드셨는지 궁금했는데 아까 그냥 하고 싶어서 하셨다고. 그 빅페리컴즈의 준비 운영 과정이 좀 궁금했어요. 일단은 디자인을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오셔서 아동에 한 달간 살게 하고 네. 계속 디자인을 시켰어요. 우리의 실험이었지. 한 달 동안 네. 여기서 살면서 디자인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밥도 넣어주고 네. 친구도 붙여주고 집도 구해주고. 네. 근데 되더라. 지금도 친구가 이제 대구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너네랑 일할 때 진짜 행복했다. 즐거웠다. 너무 좋은 뿌듯한 이야기예요. 포트폴리오도 되게 마음에 들어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딱 든 게, 이게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가상 공간에 있네, 허상. PDF 열어야 돼, 컴퓨터 있어야 되고, 막. 그래서 사실상 뭔가 뭘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한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쇼룸이 있었으면 좋겠다. 월세도 얼마 안 하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와인도 좀 팔고 간식도 좀 파는 쇼룸? 좀 그 비즈니스 모델 되게 뭔가 좀 완벽한 면이 없었겠지만 우리의 생각은 뭔가 식품 같은 거니까 사람들이 바로 반응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디자인을 한 게 소비자한테 어떻게 다가가는지 좀 안테나 스토어. 긴밀하게 볼 수 있어서 그럼 이제 좀 하동 꿀배주 이야기 출시 및 하동 꿀배주의 개발 과정, 출시 마케팅 과정 궁금합니다. 이게 제일 최신 네, 완전 최신. 빅페리컴즈가 네. 많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돈을 못 버니까. 자, 그것도 나름대로 시장설 좀 한 게, 네.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네. 저희 부모님하고 운영한단 말이에요. 항상 와인병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하동에 와인병, 우리 집에 가봐 항상 와인병 두 개 나와. 하동에 매장, 숙소 20개면은 와인병 40개. 괜찮겠는데? 고! 했죠. 그때 편의점 없었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와인이라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 좀 그래요.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마초맨이라는 와인이 있어요. 네. 얼마인 줄 알아요? 판매가 한 4만 5천 그러니까 와인이 이런 시장이에요. 8만 원에 놓으면은 팔리고요. 네. 10만 원 넣어도 팔리고요. 2만 원 넣어도 팔리는, 그러니까 정보의 격차가 엄청 많은 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속된 말로 좀 눈탱이를 쳤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거 못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일단은 완전 그냥 단순히 공급가에 곱하기 0.3 그러니까 30% 이런 식으로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팔리니까
뭐 인건비 떼고 해도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네. 이제 좀 1년에 1000만 원이죠. 음. 저희가 2년 동안 한 거의 2천만 원 정도 이제 날라갔다고 보면 되는데 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비페링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심지어 편의점까지 생기다 보니까 편의점은 그래도 엄청 최저가로 와인을 공급하거든요. 네. 24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다. 음. 하지 말자. 근데 거기에 들어간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면은 권리금이나 아니면 여기 좀 회수는 하고 싶은데 그냥 그 아무것도 안 하기엔 너무 아깝고 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또 저희 원래 본업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약간 시선 회피 가게는 돌아가는데 우리도 안 가. 나도 처음 편의점에서 이런 게 느껴서. 막 그런 가게가 이제 점점 좀 돼서 네. 야 이거를 그냥 이제 정리를 하자 하면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까?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런 얘기를 이 했었지. 상태로는 뭐 가게를 넘기기도 좀 그렇고 좋은 가게로 만든 다음에 팔든가 하자 네. 이렇게 생각해서 막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어. 막 아이스크림 할인마트를 무인으로 하면은 우리가 가서 그거 매장도 안 봐도 되고 밀키트 하자. 하다가 제가 그걸 듣다가 하나만 팔자. 하나만 잘 만들어서 팔아보자. 경주에 체리주라고 있어요. 네. 거기는 체리가 유명한 동네다 보니까 술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막 그만큼 얘기하다가 뭐 하동 뭐 배도 있고 감도 있고 매실도 있고 술 하나 만들면 되겠네. 하나만 하자. 근데 그때 히토랑 그때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했나? 히토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히토가 딱 마침 왔어요. 그래서 강희님이 재밌겠다, 괜찮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히토가 체리주? 거기 내가 매장 만들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알아봤는데 네.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 체리도 되게 잘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매장의 DP나 이런 걸 또 히토가 도와줬던 거죠. 감이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학교 선배인 거예요. 거기 사장님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물어보면서 어떻게 제조를 시작할 수 있냐 막 이런 거 막 물어보면서 막 아이디어 주고 엄청 친절하게 막 알려주셨어요. 네. 다 알려주셨지. 그래서 저희가 되게 빠르게 저희 이거 3개월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손님 저희 그 가게에서 제일 잘 팔리는 술이 네. 악양 막걸리예요. 네. 2등이 충주에서 만든 춘이에요. 두 가지가 제일 잘 팔려요. 네. 압도적으로. 근데 악양 막걸리는 가격이 2,000원, 3,000원에 막걸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사가기가 선뜻 좀 어렵고 저희도 재고를 막 채워놓기가 힘든 게 30일 안에 소지 못하면 다 폐기해야 되니까 되게 어려운 술이었고 충주 그 춘이는 뭔가 열받는 거예요. 하동인데 네. 충주 사가고 만든 술을 팔아서 쓰겠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고객들의 마음을 이제 이해를 이해한 하면서 거지. 시작하는 건데 저희가 최천판대 앞에 있거든요. 네. 하동의 유료 관광지 1위예요. 네. 한번 제가 계속 따라다녀봤어요. 그 분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시나. 하동에서 난 뭔가를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맛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냥 내가 하동 여행 왔으니까 기록하고 싶고 좀 선물하고 싶고 그 마음을 채워줘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하동대랑 관련된 제품을 하자. 그리고 그걸로 여행하는 마음을 그 필요한 마음을 채워주자. 네. 이렇게 기획이 시작됐던 거죠. 제일 처음에는 후보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매실을 할까? 밴데 처음에는 매실이었어요. 네. 매실이 제일 접근성이 좋으니까. 네. 네. 근데 여기서 또 시장 조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한 게 마트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매실 매실주요? 주 병 초록날 뭐 이런 한 한 병에 그쵸 그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너무 대중화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매실주는. 매실주라는 게. 사람들한테는 그 초록 색깔 소주병이 딱 담겨 있고 5,000원에서 뭐 마트 기준으로 한 4,000원, 5,000원. 그 다음에 매치순이라고 안에 그 매실 알 들어있는 거 있어요. 그건 좀 더 고급이거든요. 그것도 한 8,000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다 그 가격 알아요. 네. 배로 만든 술 가격. 혹시 배로 만든 술을 마트에서 보신 적 있나요? 배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이게 얼마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판매가요? 판매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추적하기 어려운 게 네. 일단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일단 유니크한 상품, 그러니까 특이한 제품을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네. 이미 고객들이 시장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제품은 그 이상으로 받았을 때 욕먹는 거죠. 남들 다 4,000원에 매실 만드는데 니네가 뭔데 이거를
2만 원에 팔아? 이런 가격 저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실주를 안 하게 됐고, 배도 처음에 다만 되게 배로 만든 술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겠나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배라는 맛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배가 왜 지금까지 없었을까요? 이렇게 있을 것 같고 달달하잖아요. 이 그러니까. 배가. 배로 만든 가공식품 우리 많이 먹어요. 어떤 거 있을까요? 핑크보이. 맞아요. 탱크보이. 네.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배 맛에 익숙하다. 배 맛 하면 바로 생각나는 무엇인가가 있다. 네. 라는 데서 이거 익숙하니까 근데 저희는 전통주도 모르고요. 네. 술은 아예 몰라요. 저는 술 잘 안 하고 경민님도 안 하니까. 근데 저희는 첫 번째 목표가 경민님이 말한 것처럼 하동에 와서 하동에 관련된 무언가를 기분 좋게 사가서 네. 기분 좋게 소비를 해서 기분 좋은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핵심 목표였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쉬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실, 감이나 이런 것들은 다 탈락. 감으로 만드는 술 상상이 안 되니까. 매실 바로 떠오르고 배도 어느 정도 떠올라요.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론으로 이제 이 꿀배주라는 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충분히 우리가 돈도 벌 수 있으면서 네. 사람들한테도 익숙하면서 사람들한테 기분 좋은 그런 감정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이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되게 제가 달달하동도 운영했었고, 그러니까 카페도 운영했었고 했는데 제일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매출적인 측면에서 재미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네. 그럼 또 로컬 창업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접은 이유도 만드는 사람이 못 구하니까. 근데 이건 이제 대량으로 제조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좋은 면들이 있어서 훨씬 더 전국 단위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막 출시하셨잖아요. 네. 출시하고 고객분들의 반응들이 바로바로 오잖아요. 어떤가요? 너무 신기하게 막 블로그 리뷰 이런 거 보잖아요. 네. 일단 전 디자인관에서 말씀해 주신 게 좀 기억이 많이 나는데 저희가 목표한 게 딱 봐도 무슨 맛인지 느껴지게 하자였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딱 봐도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돼야 구매할 거다 했는데 그런 리뷰가 있는 거예요. 디자인 뭐 예쁘다 뭐 이런 말보다도 딱 봐도 이런 맛이 날 것 같은데 딱 먹어보니까 그 맛이 나요. 이런 거. 그게 최고의 칭찬이죠. 네. 그게 좋았고 이제 사실 저희가 술에 엄청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초도 물량은 빨리 만들어서 딱 고객 반응을 딱 보자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분은 달다 어떤 분은 안 달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되게 재밌게 들려가지고 다도 개발자가 수집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달구나 하자. 네. 다음 생산대 조금 수정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 시음을 하잖아요. 네. 딱 얼굴 보면 보여요. 좋구나, 네. 싫구나.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라 네. 재밌어요. 그러네. 피드백이 진짜 바로바로 오는. 저희 이제 매장에서 시음하거든요. 네. 그럼 다들 약간 처음에 의심. 이게 배가 무슨 맛이지? 그럼 제가 설명해요. 그 탱크보이만 나요. 그러면 시음해보아야 되겠다. 시음 딱 하면은 바로 그 있잖아. 그 그린라이트 네. 빵하면서 따라주세요.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게 저희가 정말 원하는 거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다른 건데 네. 그건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 저희는 술을 잘 모르고 정말 대중적인 고객들을 통하는 거니까 네. 사실 이 배향이 정말 배향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네. 그 배향을 네. 저희는 잘 구현하되 근데 그 소비에 하동 배즙을 많이 넣으면 결국엔 하동 배가 많이 팔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니까. 네. 그래서 너무 저희는 막 하동 배를 많이 소비를 시켜야 되고 하동 배 농가의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좀 원대한 어떤 목표를 처음에 잡지는 않았고요. 네. 전통주의 퀄리티도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냥 재밌게 즐겁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였고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 오픈한 지 지금 이제 한 10일? 네.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한 뭐 10일 영업했나? 근데 얼마 전에 100만을 찍은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아직 저희 성수기가 안 왔거든요. 네. 이제 더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고객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는 거 그게 정말 느낌이 좀 달라요. 저희가 빅패드 했을 때는 하루 막 빵원 진짜 매출 0원 날이 있었거든요. 충격적이었는데
아직 뭐 더 개선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일단 첫 번째 반응은 저희가 목표해 놓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저도 이거 이제 인스타로만 보고 너무 먹어보고 싶다 이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사가려고 왔습니다.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계속 재밌는 제품들, 먹어야 될 이유가 있는 제품들, 돈이 되는 제품들, 이 중간에 최적화된 무언가를 찾는 게 결국엔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유통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제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시설이 있으니까 훨씬 더 빠른 어떤 실험, 뭐 제품 생산 이런 것도 빨리빨리 가져갈 수 있으면서 동시에 고객 반응도 빨리빨리 얻을 수 있는 게 결론적으로는 이 하동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 혹은 뭐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좀 즐거움을 주는 일 같아요. 제가 게임을 왜 만들었냐면은 사람들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즐거워요. 다들 치아가 이제 즐겁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밤이나 고구마로 만드는 바로 먹는 이런 제품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는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소문 나고 싶어요. 저는 약간 조금 관종기가 있다는 걸 다른 파도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있잖아. 뭔가 농업으로 뭐 해가지고 잘 된대. 뭐 이런 얘기 좀 듣고 싶다라는 욕망을 좀 요즘에는 솔직히 밝히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걸 숨겨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숨겨도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서울 밖을 선택하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한다는 말은 처음에 이제 하동으로 온 것을 선택한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울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서울 밖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하동에 와서 고민했었잖아요. 서울에 가야겠다. 근데 또 하동에서도 막 일의 기회를 발견했고, 그래서 서울이랑 하동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동일시 고민하는 제가 너무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서울에 갈 이유가 없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 밖을 일단 제 선택으로 왔다라기보다는 약간 타이로 보기 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계속 말하지만 성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 좋아하고 거기서 또 뭔가 일어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이쪽으로 올 수 있었다는 게 전 되게 행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는 꿈이 게임 개발자가 되는 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꿈이었어요. 근데 고3 때 잃어버렸어요. 엄청 허탈했어요. 근데 심지어 그 게임이라는 게 게임 회사라는 거는 저희 환상이랑 너무 달랐어요. 계속 실망했었거든요. 그런데 버티고 해서 뭐 거기가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끔은 아예 그냥 완전히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완전 바꿨잖아요. 그런데 잘된 케이스, 즐거웠던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그럼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 그랬을 때 서울 밖이라는 것도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안에서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완전 새로운 공간. 뭐 그게 해외가 됐든 뭐 농촌이 됐든 이런 데들 한번 가봐서 또 새로운 기회 만들고 하면은 좋겠다.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밖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반도 지도를 하면은 서울 빼고는 그냥 다 시골이고 제주도는 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서울에 사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서울 밖에 다 똑같은 시골 아니고 하동의 지역성이 있고 의성의 지역성이 있고 다 나름의 지역성이 있으니까 자기랑 맞는 도시를 찾아 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밖을 고민하는 청년들, 서울 밖을 고민하는 청년분들에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민 끝에 뭔가 한번 선택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 사실 그런 용기를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못 배우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냥 무조건 서울로 가야, 저도 그랬어요. 저는 하동 있을 때 제일 많이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사람은 어쨌든 서울 가야지. 네가 왜 여기서 뭐 있어. 막 그런 욕도 엄청 많이 하는 걸 봤고 네. 들었고, 그리고 당연히 서울 가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용기가 될 만한, 누군가는 그러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다라는 막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 그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말 사람들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안 틀린 거일 수도 있으니까, 좀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고민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본인이 한번 가서 경험해보시고, 네. 또 그런 거 경험하는 거 청년마을이라서 또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민이 말한 것처럼 다양한 로컬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네. 바다가 좋을 수도 있고 산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네. 그런 거 많이 경험해보시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